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수요일이고요. 연예 소식 준비해놨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대출길을 꽉 막고 있죠. 이에 대해서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월세를 전전하다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이번엔 집단대출 규제에 발목을 잡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경기도 한 아파트 단지의 얘기인데요. 입주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은행 측이 대출 기준을 감정가액의 40%에서 분양가액 40%로 변경하면서 대출 금액도 2억 원 정도 줄었는데 당장 이달 안에 모자라는 돈을 구하지 못하면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은행 측은 원래 분양가도 대출 금액 산정 기준이라며 대출 비율을 유지하면서 총량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규제 전에 계약한 무주택 서민에겐 잔금 대출을 허용해줘야 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요즘 수도권과 중부지방엔 비가 내려서 서늘한데 남부지방엔 온도가 30도가 넘는 이례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여름을 방불케 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그제 경남, 창원과 울산 등은 기상관측 사상 역대 10월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담양 31도, 대구 30도 등 남부지방 곳곳에서도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졌다는 소식인데요. 이 같은 가을 늦더위는 중국에서 확장한 따뜻한 성질의 아열대 고기압이 남부지방으로 유입됐기 때문인데 기상청은 이달 중순까지 남부지방에 늦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7일부터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뒤 격리 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사람도 사적 모임 기준 제외 등 접종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으면 입국 시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됐지만 국내 접종자와 달리 사적 모임 인원 기준 제외 등 방역수칙 예외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는데요.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접종 이력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접종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외 예방접종 인정 백신은 세계보건기구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와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백신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575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2만 1,3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인데요. 5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2만 5천여 명이 늘어나서 총 3,973만 9,500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2차까지 접종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2,722만 5,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비 예보 나와 있어서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도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은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비의 양 살펴보시면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20에서 60mm,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경북 동해안에 10에서 40, 수도권과 충청, 경북 내륙과 울릉도, 독도, 또 서해 5도에는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5도에서 21도, 한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9도 선 예상됩니다.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으니까요. 차량 운행하실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10월 6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의 연예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 랭킹 시간입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실 세 분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화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래 살짝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네, 지난주에 왔던 수연이 죽지 않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위를 달린 남자 배우 김수연입니다. 네. 김수연 씨가 왜 저러고 있는지 이것은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고 먼저 우리 키워드로 연예가 소식 알아봐야죠. 네, 연예 뉴스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모습으로 좀 전해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예 뉴스, 트로트계의 대부 현철 건강 이상설에 휩싸이다입니다. 가수 현철 씨는 태진아 씨 그리고 서른도 씨, 송대관 씨와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방송 활동이 뜸해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고 또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수 현철 씨 근황 소식 준비했습니다. 현철 씨는 정말 4대 천왕 앞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트로트계의 대부 이러면서 국민 가수인 그런 트로트계의 거장 아닙니까? 4대 천왕 중에서 또 한 명을 꼽으라면 사실 현철 씨다 할 만큼 인기를 누리셨는데 1942년생이고 80세세요 올해로. 근데 1969년 무려 69년에 무정한 그대로 데뷔를 합니다. 그 뒤에 사실은 조금 무명 시절이 길다가 이게 이제 사랑은 나비인가 봐. 요거 1980년대 들었으면서 히트치고 그러면서 또 봉선화 연정으로 K본부 가요대상 받고 뭐 그 이후에도 다양한 히트곡 내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트로트 가수다가 아니라 그냥 한 시대를 풍미한 가수로 인기를 얻었죠. 네, 현철 씨는 특히 침체됐던 이 트로트라는 장르를 부흥시키는데도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도 일일이 하는 건 당연하고 이 전 장르 포함해서 가요대상 연말에 주는 거. 제가 아까 봉선화 연장으로 K본부 가요대상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1989년이에요. 근데 바로 이듬해 1990년에도 싫다 싫어 요 노래 아시죠? 요걸로 또 2년 연속 가요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1990년인데 이게 쭉쭉쭉 90년대 내내 인기를 끌면서 사랑의 이름표 기억하시죠?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그 노래가 1998년이거든요. 아주 뭐 구성진, 가사, 꺾기, 특유의 꺾기, 그리고 굉장히 목청이 좋으시죠? 아주 뭐 한 거의 20년 가까이 인기를 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진짜 히트곡도 많고요. 그만큼 인기가 많았던 가수 현철 씨. 요즘에 방송 활동이 좀 뜸하고 이래서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 10월입니다. K본부 가요 무대에서 이제 거동이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여서 당시 방송 후에 팬들이 몸이 좀 힘든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또 하필 이 방송 이후에 계속해서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팬들의 걱정이 더욱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건강 이상설 역시 제기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현철 씨 아내분에 따르면요, 큰 수술과 함께 2년 남짓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근황을 알리기도 했죠. 이 아내분이 남편에게 제일 큰 힘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사람이 크나큰 자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남편을 잊지 않고 끊임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절대 잊지 않고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살겠다라면서 이 남편의 신경을 대신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도 이제 현철 씨 이 아내분과 좀 전화 통화를 하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얼마 전에 20년치 이 전화번호를 다 잃어서 사실 왜 안 보이시지 궁금한데 직접 전화를 못해서 다른 후배 트로트 가수분께 사실은 이게 아이템이 될 줄 몰랐는데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진짜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고 굉장히 수척하시다고 하는데 그래도 재활 의지가 아주 뜨겁다고 하세요. 저는 차라리 방송에 그 모습 보이시면서 해나가는 게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다. 근데 예전 이 예술인 분들은, 대중예술인 분들은 내가 좋지 않은 모습일 때는 보이지 않고 회복하고 나타날 때야 이런 마음이 있으신데 저는 이 건강 회복도 대중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팬들의 입장에서는 무대에선 현철 씨의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네. 자, 다음 키워드 보죠. 네, 두 번째 연예 뉴스입니다. 배우 박중훈 화천대유 투자 연루 의혹입니다. 음주운전 논란으로 이 별다른 공식 활동 없이 조용히 지내던
이 박중훈 씨가 뜻밖의 소식으로 대중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네, 이게 정치권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글쎄요. 이게 네. 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관련해서 배우 박중훈 씨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박중훈 씨가 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 그 초기에 사업 자금을 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름 많이 듣고 계시죠? 이 화천대유,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던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2015년에 MST라는 회사에서 돈 60억 원을 빌렸어요. 이걸로 초기에 사업 운영비도 하고 계약 자금으로도 썼다고 하는데 이 60억 원을 빌린 MST라는 회사는 사실은 또 더 들어가 보니까 일상실업이라는 데서 돈을 빌려와서 그걸 화천대유에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실업, 바로 그 일상실업이 박중훈 씨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또 MST가 입주한 그 건물의 빌딩 소유주가 박중훈 씨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제가 또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이 MSBT라는 이 회사인데요. 이 MSBT가 역삼동 빌딩의 소재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빌딩의 소유주가 일상실업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실업의 대표가 박중훈 씨의 아내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실업에서 이 빌딩 건물 그리고 또 일상실업이라는 곳이 또 이 빌딩에 또 소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면서 박중훈 씨의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이런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이 9월 27일입니다. 금융감독원 공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된 이 감사 보고서를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을 보면은 MSBT는 일상실업으로부터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20억 원을 그리고 2017년도에 54억을 빌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2020년도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일상실업에 남아있는 이 대여 금액이 16억 원이라고 합니다. 뭐 MSBT, 일상실업, 화천대유 뭐 이렇게 복잡합니다만 네. 어쨌든 박중훈 씨의 돈이 화천대유로 흘러갔다 이런 추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중훈 씨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이 박중훈 씨 같은 경우는요. MSBT에 돈을 빌려줬지만 그 돈이 화천대유로 흘러갔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박중훈 씨의 소속사 측은요. 배우의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이라 자세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정재계가 얽혀있는 그리고 굉장히 논란이 된 사건이니만큼 배우인 박중훈 씨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 투자 배경에 대해서도 연예부 기자들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MSBT가 이 화천대유에 돈을 빌려줬을 때 네. 굉장히 사실 거금이잖아요. 60억 원. 네. 근데 뭔가의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9년 이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화천대유에 투자한 걸로 400억 원의 수익이 기대된다라고 했어요. 사실 60억 빌려주고 이게 물론 중간에 투자금으로 전환이 돼서 131억 원의 투자금으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131억 원을 기준으로 해도 131억을 투자했는데 400억 원을 돌려받는다? 6배 이상.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냥 기대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또 감사 보고서, 회계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327억 원의 투자 수익을 돌려받은 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중훈 씨 같은 경우는 한때 국민배우라는 수식어까지 달렸던 배우였는데 음주운전 투아웃 그리고 이후에는 지금 화천대유 의혹까지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연예 뉴스는요. 트로트 가수 신웅 성폭행 혐의로 실형 선고받다입니다. 트로트 가수 신유 씨의 아버지로 알려진 제작자 겸 가수죠. 신웅 씨가 강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신웅 씨가 2018년 초에 미투 운동 이때 네,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이 되고 조사받고 이랬죠? 맞습니다. 그때 미투 운동 가해자로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실제 이게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어요. 네. 말하자면 경찰 거쳐서 검찰까지 간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013년에서 15년까지 지인 2명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혐의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검찰에서 이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자 피해자가 아니 이게 왜 불기소 처분이 되냐 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고 굉장히 이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재기수사 명령이 이루어졌어요. 재기수사 명령은 뭐냐면 이 신웅 씨의 사건을 담당한 그 검찰이 아닌 그
상급 검찰에서 네. 감찰청에서 이거 좀 재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명령을 실제로 내린 거예요. 해서 서울 남부지검이 조사를 해보니 이 성폭력 특례법에 를 위반하는 그 어떤 추가의 다른 건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신웅 씨의 거주지인 수원지검으로 이 사건을 다시 이제 넘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난달 30일 신웅 씨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웅 씨는요,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7년 동안 청소년 아동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도 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웅 씨는 1심 판결하고 바로 하루 만에 항소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대리인을 통해서 바로 사실 당일날 이제 선고가 된 당일날 이렇게 밝혔어요. 뭔가 다른 성범죄와 좀 다른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항소장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바로 다음날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원심 판결, 1심 판결 보니까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고 오인이 있고 법리 문제에 대한 어떤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1심 판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동안 신웅 씨가 주장했던 아니다 연인 관계였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력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1심 판결문은 피해자가 제출한 그 문자들 이런 것들 또 신웅 씨가 제출한 문자들 이런 걸로 볼 때 뭐 이 정도 문자 가지고 연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 연인 관계에서의 어떤 벌어진 합의한 성관계가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웅 씨는 이거는 어떤 이 오인이다, 오해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신웅 씨가 1심 판결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고요. 아직도 결과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나오는 걸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연예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항상 수현 씨 의상이나 메이크업을 보고 저희가 추측을 했는데 네. 오늘은 뭘까요? 좀 안쓰러운데. 좀 안타까운 지금 뭐 그런 의상과 건가요? 분장을 보면 이런 느낌은 나가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네네. 연예계에도 비슷한 말이 네. 있습니다. 바로 논란을 일으키면 고생이다. 예, 논란을 일으키면 고생이다. 그게 고생이다. 오늘 주제입니까? 네, 오늘 주제 바로 연예계 논란의 중심, 손의 막심 특집입니다. 손의 막심? 네. 근데 연예인 가운데서 논란에 한 번도 휩싸이지 않게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늘 구설의 중심에 있지 않나. 오늘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연예계 논란의 중심, 손의 막심 특집.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자, 첫 번째 스타부터 우리 트레이드 마크로 네, 눈코입 퀴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어렵더라고요. 네, 일단 남자분이시고요. 굉장히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네. 일단 쌍꺼풀이 없는, 그렇죠? 속쌍꺼풀이 있고요. 한 부분 정도 있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코에 점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에죠. 뭐 대표적인 작품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간략하게 이제 힌트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분 올해 나이가 45세고요. 데뷔 20년차 배우입니다. 184cm의 훤칠한 키 그리고 조각 같은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2005년 M본부 1일극 굿세어라 금수나에서 첫 주연작을 맡았습니다. 네. 당시 KBS 1일극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신인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 무명 시절 이런 게 길지 않았나 봐요. 순탄했나 봐요. 그렇죠. 순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역시 잘 풀렸고요. 네. 영화계로 넘어가서 첫 찍은 영화. 요거 말씀드리면은 누군지 아실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바로 영화는 영화다로 신인상을 받았고요. 다음 차기작 7급 공무원까지 흥행을 하면서 정말 대중적인 인기를 크게 높였던 분이었습니다. 영화는 영화다. 7급 공무원? 네. 거기 주연급이었을까요? 주연 배우였고요. 딱딱 치는 배우가 한 명 184cm. 있죠. 다 영화, 제가 본 영화인데 왜 기억이 안 날까, 저는? 그러게. 자, 요 가운데 코에는 점을 그쵸, 조금 코에 점. 염두에 두시면 점 있다.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들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던 배우 바로 강지환 씨입니다. 강지환 씨. 네. 강지환 씨. 그 2019년에 성범죄 관련해서 네. 집행유예 확정되고 그죠? 네. 그다음에 그 수학원 때 위약금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일이었는데 때는
2019년 7월 9일로 올라갑니다. 이 강지한 씨의 자택이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데 당시 강지한 씨는 한 드라마의 주연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연 배우가 이 스태프들하고 잘해보자면서 뭐 식사 자리 마련하고 좋죠. 그것도 이제 본인의 집으로 함께 스태프 7명과 가서 회식을 하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근감 있고 좋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7명 중에 2명이 남고 이제 자리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회식 현장에서 이 나머지 2명에 대한 준간간 및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네. 상황이 벌어지고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네. 정말 연예계에 뭐 여러 가지 성추문이 있었지만 이건 또 뭐 전대미문의 이 성추문 사건으로 대대적으로 화제가 됐었죠. 근데 누가 경찰에 연락해서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고 이렇게 된 거죠? 네, 이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피해자 중 한 명이요, 자신의 친구에게 연락을 한 건데요. 문자로 강지한 집에 갇혀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좀 해달라라고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친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요, 강지원 씨 집으로 출동을 하게 되는데 스태프로부터 이 잠을 자던 중에 우리가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강지원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출동했을 그 당시에 강지환 씨의 행동이 굉장히 의아했다고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것도 놀라운데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강지한 씨의 행동이 또 알려지면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했어요. 뭐냐면 그 집안에 노래방 기계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노래방 기계에서 노래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출동했더니 그 피해자 2명이 있는 방을 또 선수, 저깁니다 하고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경찰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오죽하면 국가수의 마약 검사를 의뢰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왔었죠. 네. 그 범행 후에 강지환 씨가 보인 이 행동 때문에 과거 행동이 또 주목받았잖아요. 네, 원래 연예인이 어떤 사건, 사고에 연루가 되면 이 사람의 과거의 행적까지 사실은 눈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사건,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도 하는데 강지한 씨도 이런 사례였습니다. 강지한 씨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14년도에 필리핀의 한 여성이 강지한 씨가 자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고은이 자고 있는 사진을 몰래 찍은 듯한 이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이거 원정 성매매 아니냐라고 굉장히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는데 당시 해당 여성이요, 필리핀 현지 가이드의 부인이다. 그냥 장난을 친 거다. 강지원 씨가 자는 걸 보고 그냥 사진을 찍어서 친한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소속사에서 했고요. 이렇게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지환 씨는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을 했나요? 어떻게 됐어요? 이 긴급 체포된 강지한 씨가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뒤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조사가 이어지고 하면서 뒤늦게야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죠. 당시에 강지환 씨가 그 방송 중인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발생 3개월 전인 2019년 4월에요. 강지원 씨가 조선생존기라는 드라마 출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2019년 7월에 당시 드라마가 총 20부작이었어요. 근데 이 20부작 중에 강지원 씨가 촬영을 이미 마치고 방송이 나간 게 10회분이고 이미 촬영을 한 거는 2회가 더 많은 12회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10회분까지밖에 나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강지원 씨가 이런 사상 초유의 성추문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사건 발생 이틀 후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드라마에서 흔히 말하는 잘린다라고 하죠. 네, 하차를 하게 됩니다. 네, 아니 드라마 주인공은 사실 웬만하면 교체가 되는 그쵸. 일이 없잖아요. 성추문으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거네요. 네, 말씀처럼 이 강지한 씨처럼 성추문 때문에 사건 사고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역할이 교체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문화예술계를 휩쓴 미투 운동 때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때도 사실 중간에 갑자기 바뀌고 이런 건 잘 없었거든요. 사실 성추문을 일으킨 이 배우들 중에 중간에 바뀐 경우가 몇 번 있기는 한 게 이렇게 방송이 됐을 때 말고 영화를 촬영분을 찍어놨는데 개봉 전이어서 다른 배우가 들어가서 급히 그 장면만 새로 찍는 이런 경우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선 생존기 같은 경우에는 강지환 씨가 맡은 캐릭터를 조기 퇴장을 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 중단이라는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면은 그
그래도 뭐가 대책이 있었던 모양이죠. 드라마 제작사가 어떤 대책을 내놨나요? 아니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 드라마는 20부작으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때 당시가 10부작까지 방송이 된 상황이었어요. 아직 10회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계속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배우를 바꿨어요, 주연을. 대신 너무 이제 이미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뒤를 6부작으로 줄여서 16부작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뭐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까지 해서 굉장히 사랑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했던 배우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사건 딱 터졌을 때 그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덧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또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지현 씨 성범죄 사건 어떻게 판결이 났나요? 일단 처음 사건 발생은 2019년 7월이었고 1심은 그해 연말에 2019년 말에 있었어요. 이때 1심 재판이 열렸는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형이 내려진 거죠. 그리고 이 성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일단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그리고 어떤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장애 시설에 취업 제한 3년 이런 판결이 내려졌고요. 또 이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2020년 6월에 또 2심 재판이 열렸는데 이때도 1심과 동일한 양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1심부터 2심까지 전부 동일한 판결이 내려진 거고 근데 집행유예 3년이니까 어쨌든 구속은 면하게 된 상황인데 강지현 씨가 2심에서 불복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당시 누리꾼들과 기자들 사이에서도 강지현 씨가 2심 재판에서 불복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도 했었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강지현 씨 법률 대리인의 말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당시 제가 취재를 했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굉장히 기억이 났는데 성폭행 혐의는 인정을 한대요. 다만 성추행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이 강지현 씨의 입장이었습니다. 성추행 혐의는 무죄다라는 것을 본인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 양형 부당 및 사실 오인을 이유로 불복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강지현 씨의 사건이요. 발생 1년 후에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면서 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새로운 국면은 맞는데 새로운 정황인지는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뭐냐면 2020년 6월에 2심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고 바로 얼마 안 돼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한 매체에 의해서 단독 보도가 나옵니다.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 뭐 이 성추행, 성폭행 중간간 것에 이면이 있다, 새로운 정황이 있다면서 두 가지를 증거라고 제시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CCTV였고 두 번째는 바로 이 피해자들과 나눈 문자 메시지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죠. 네. 첫 번째 정황, 뭐 CCTV가 나오는데 CCTV가 그러면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텐데 집 내부에 있는 CCTV면 내부가 구체적으로 어디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밝혀진 걸 보니까 거실 CCTV 거실 영상이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실제로 2019년에 지금 사건 발생하고 그해 연말에 1심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미 제출됐던 거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증거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피해자 측 변호사가 요구를 해서 이게 됐던 거였고 강지현 씨 측에서도 우리 양형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다 해서 이미 채택됐던 그런 영상이었고 사실 새로운 영상이다 하다 보니까 이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혹시 그럼 사건이 일어났던 방안 CCTV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되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거실이 아닌 안방 CCTV는 뭐 존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제출된 바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제시된 정황이 그 메시지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내용이죠? 네, 피해자가 지금과 굉장히 편한 말투로 일상의 말투로 했었던 내용인데 제가 조금 알려드리면 강지현네 왔는데 집이 3층인데 루프탑도 다 있어. 집이 쩔어. 지금 납술 오짐다라고 친구들끼리 하는 말투로 네.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당시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이 내용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의 시간대였기 때문에 강지현 씨가 범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근거로는 큰 작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메시지가 공개됐지만 사실 이 메시지 역시도 오히려 피해자 측이 법원에 제출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 강지현 씨가 팬들의 사랑을 어떤 두텁게 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사건 보도가 나면 처음부터
범인 아니야? 좀 이렇게 의심하기도 네. 하는데 아니 이거 지금 재판 결과 끝까지 나올 때까지 좀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매체가 단독 보도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을 강지한 씨 입장에서 받아들이면서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사건의 진실은 사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정확히 알 텐데 이걸 보더라도 어떤 자신을 믿어주는 팬들을 생각하면서 연예인들이 좀 더 행동을 신중하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법원 갔죠. 그래서 거기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내려졌어요? 네, 2020년 11월 5일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강주한 씨를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지으면서 이 재판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네, 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이상 이제 강지한 씨는 성범죄자 꼬리표를 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 강지한 씨가 또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게 됐다고요. 맞습니다. 일단 드라마 제작사가 우리가 16부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시청자 약속은 지켰지만 이런 일이 없었다. 너무 피해가 크다라고 해서 53억 4천만 원 이런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중에 6억 1천만 원 이 부분은 전 소속사와 함께 배상해라 이런 판결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성추행 때문에 드라마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졌다 그래서 강지한 씨하고 강지한 씨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민사재판이 열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 제작사는요, 강지한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라면서 드라마 이 제작사에서 강지한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에 드라마 출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부당 이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 재판부가 드라마 제작사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일부 받아들여서 53억 4천여만 원에 대한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다시 드라마 출연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된 출연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아니 근데 뭐 지급된 출연료의 2배라면 출연료 자체가 굉장히 높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회당 출연료는 7,600만 원이었고 20회니까 15억 2,600만 원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약금을 2배 내라고 했잖아요. 네. 15억에 2배가 되니까 여기서 30억이 30억. 나오고 네. 아니 20억 그 20회분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12회분을 촬영했었거든요. 방영은 10회분까지 됐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8회분은 돌려줘 한 부분이 요게 또 6,100만 원인 겁니다. 거기다가 이거 드라마 해외 판권 팔려고 했었는데 그거 못 팔았어. 요게 또 한 16억 몇천, 17억 가까운 돈이 돼요. 네. 이걸 합하다 보니까 53억이 넘는 그런 배상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럼 네. 강지환 씨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을 거 아닙니까? 너무 많다. 이거 대폭 감면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연예계 논란의 중심, 손해 막심 특집. 다음 연예인은 누굽니까? 자, 두 번째 스타 역시 눈, 코, 입 퀴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코, 입 퀴즈. 지금 눈썹으로 보이는데 이거 안경입니다. 안경이고요. 알겠어. 이렇게 수염을 조금 네, 기르고 있는 분인데요. 이건 보니까 알겠네. 거의 처음 아니에요? 과연 그죠? 생각하고 계시는 그분이 맞는지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직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올해 나이가 41세고요. 5인조 보이그룹 멤버이자 메인 보컬입니다. 재용 MC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수죠. 네, 가수입니다. 이분 가창력 뛰어난데요. 이 가창력과 함께 푸근한 인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 좋아했던 아이돌 그룹이었어요. 근데 푸근한 인상인데 네. 그 눈, 코, 입 퀴즈 때 보면 알겠지만 눈매가 있어. 맞아요. 맞아요. 조금 날카로워요. 맞아요. 눈매가 맞아요. 있어. 네. 네. 이분 별명이 제가 알기로는 곰태우? 네, 제가 보니까 오늘 예인 MC 그리고 또 재용 MC님까지 다 아시는 것 같아서 바로 정답 한번 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용 MC님께서 한번 외쳐주시죠. 김태우! 네, 나왔습니다. 정답입니다. 아니, 김태우 근데 씨. 김태우 씨가 무슨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체중 관리 소홀. 아, 그래요? 참 드문 논란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체중 관리는 연예인들이 네. 해야만 하는 거고 사실. 근데 이게 왜 논란, 뭐 소홀 논란 이거 무슨 얘기죠? 근데 그게 신기하거든요. 연예인들은 이제 한결같은 몸매를 유지하잖아요. 네.
그게 또 더 신기해요. 맞아요. 맞아. 네, 저도 참 신기하고 참 부럽습니다. 최근에 다이어트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은 스타가 있죠. 바로 개그우먼 홍현희 씨인데요. 홍현희 씨가 다이어트 성공 사례로 지금 꼽히고 있어요. 무려 16kg을 감량을 해서 화제를 모았는데 사진을 보니까 네. 와, 완전 아이돌 미모로 그쵸. 탄생했구나. 네. 저도 SNS 봤거든요. 근데 사진 보니까 한강을 항상 뭐 걷고 있던데 좀 많이 걸어서 살을 뺀 건가 싶기도 하고. 네. 물론 한강도 걷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저녁을 8시 이후에 먹지 않는다예요. 야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요, 이거 정말 꿀팁인 것 같습니다. 16kg을 감량한 가장 큰 팁. 바로 어린이용 양념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나트륨이 적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어린이용 양념이 따로 있어요? 네, 저도 처음 알았는데 네. 평소 양념을 굉장히 좋아하는 홍현희 씨인데 이 섭취를 아예 못 먹게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내가 천천히 살을 빼겠다라는 의도에서 나트륨이 적은 어린이용 간장, 된장, 고추장을 통해서 음식은 음식대로 먹고 살은 살대로 빼는 그런 아주 똑똑한 이런 게 있구나.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저는 음식을 양념 맛으로 먹거든요.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요. 다시 그 김태우 씨 얘기로 돌아와서 사실 김태우 씨는 데뷔 초반부터요. 이 살에 대한 걱정, 고민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앨범을 낼 때마다 굉장히 심하게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김태우 씨의 성향을 보면 걱정이 될 법도 한 게 네. 김태우 씨는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오늘은 뭘 먹지를 고민하기 시작하고요. 삼시세끼 다 먹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결혼했지 않습니까? 냉장고를 쭉 보면서 야식을 또 야식 해달라고 먹어야죠. 네, 그렇게 네. 말을 할 정도로 사실 식탐이 조금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식탐이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아유, 아니죠. 이게 어릴 때 갑자기 못 먹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갑자기 생긴단 말이죠. 제가 왜 이렇게 공감하는 거죠? 김태우 씨가요, G.O.D 초기 활동을 할 때 소속사로부터 얼마 이상 먹지 마라 이렇게 금액의 제한이 있었어요. 그때는 G.O.D가 아직 신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제한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음식에 대한 이 집착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G.O.D 6집 활동 당시에 이때는 굉장히 잘 나갈 때잖아요. 네. 8개월 동안 사용된 식비가 대충 얼마 정도일 것 같으세요? 8개월? 8개월이면 뭐 많아야 뭐 한 800, 900? 네, 그 정도 생각하실 네.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된 식비가 무려 2억 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2억 뭘 원어치를 먹었다는 거야? 2억 원어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식을 사랑하는 스타일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아니, 진짜 좋아하나 봐요, 야. 먹는 걸. 2억이면. 아니 카드 내역서를 봤더니 네. 80% 90%가 먹고 마시는 거더라는 겁니다. 여행을 가는데 왜 여행 가느냐? 고기 먹으러 여행을 간대요. 근데 그 고기 먹으러 간 여행에서 2박 3일 동안 무려 74인분의 한우를 먹었다고요. 이러면서 2억이 되나요? 74인분이요. 네. 야, 이러면은 이제 컴백을 할 때 네. 내 몸을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보면 이런 거 할 수밖에 없겠어요. 할 수밖에 없겠지만 또 사실 저도 좀 식탐이 있는데 그런다고 막 줄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말에 김태우 씨가 다이어트를 결심했대요. 어떤 말이죠? 딸이 아빠 뚱뚱해. 아. 어머나 거울을 봤더니 아이고. 내가 가수의 몸이 아닌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재밌는 게 김태우 씨 얘기입니다. 그 전에 아내가 살 빼 할 때는 이게 동기부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딸의 말 한마디에 그래 빼야겠어 결심했다네요. 원래 애들은 거짓말 못 하거든요. 보이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혼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 도움을 주면 좋을 텐데 마침 또 이때 업체에서 이 다이어트 관련된 업체에서 모델 제안이 옵니다. 2015년인데 1년에 1억 3천만 원을 광고 모델로 줄 테니까 우리 함께 살을 빼보자. 얼마나 좋아요. 살도 빼고 광고 모델료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때 당시에 몸무게가 한 113kg였는데 네. 목표치를 85kg으로 잡고 다이어트에 도전하게 됩니다. 야, 이건 목표를 너무 무리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5kg 감량도 어려운데 사실은.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김태우 씨가 해냈습니다. 7개월 만에 28kg을 감량했어요. 와, 대단하네. 28kg요? 거의 반년 네.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초등학생 한 명의 몸무게가 네. 빠져나간 거예요. 몸에서 엄청 대단한 거죠. 그렇기 야. 때문에 김태우 씨도 이 자신의 SNS에 다이어트에 대한 이 성공한 기쁨을 적기도 했는데요.
드디어 85다. 내 인생 최저 몸무게. 힘들지만 보람된다. 살과 전쟁 중인 모든 이들이여 꼭 승리하세요. 저도 했습니다. 라는 인증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김태호 씨가 직접 자신의 다이어트 비법을 올리기도 했잖아요. 네. 이 비법 저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일단 5가지의 비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 그리고 균일한 세끼 식사를 한다. 그리고 7시간의 충분한 수면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네. 그리고 스트레칭 운동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적절하게 간식을 먹는 방법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적절한 게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일단 간식이 먹고 싶을 때는 다크 초콜릿 그리고 견과류, 샐러드로 대신 섭취를 했다고 하고요. 또 술을 마시게 되는 때도 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비타민이 포함된 안주를 섭취했다고 합니다. 네. 과일 안주를 먹었다는 소리죠? 철저히 했네요, 진짜. 근데 아까 그 저 살 뺀 다음에 사진을 보니까 원래 저렇게 20몇 킬로씩 28킬로라고 그랬죠? 네. 저 정도 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무게인데 그러면 얼굴이 사실은 짜글짜글해지고 네, 맞아요. 굉장히 좀 늙어 보이게 빠지는 네, 경우가 네. 많은데 오. 김태호 씨는 그때 잘 뺐네요. 그쵸. 네. 그리고 뱃살도 이렇게 쏙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고. 네, 이 다이어트 성공 후에 허리 사이즈만요 무려 9인치가 줄었다고 합니다. 어이구. 지금 사진 보이시죠? 네. 네. 이 앞에 이 사람이다, 딴 사람. 사실 저 정도 배면은 발가락이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배가 쏙 들어가서요. 43인치에서 34인치로 앞자리가 바뀌는 기적을 맛봤다고 저거 합니다. 나도 하고 싶다. 요즘에 뱃살 때문에 고민인데. 저도 하고 싶습니다. 야, 이렇게 그러게요. 보니까 진짜 초등학생 한 명이 빠져나왔다는 말이 그러네. 네, 실감이 드는데. 네. 근데 이렇게 다이어트 멋지게 성공을 했는데 근데 왜 고소를 당한 거예요? 네, 바로 김태우 씨가요.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계약 조건에 보면요. 다이어트 성공을 하고 나서도 향후 1년 동안은 주 1회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라는 것이 이 계약 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김태우 씨가 스케줄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넉 달 만에 요요 현상을 겪어서 10kg의 체중이 바로 불어나게 되는데요. 이에 체중 관리 프로그램 업체는 이 김태우 씨를 계약 위반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목표 체중보다 이제 일단은 목표 체중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10kg이 늘어난 건데 그렇다고 그 회사가 그렇게 큰 손해를 입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만약에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면 네. 뭐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은 것도 계약 위반이지만 우리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요요 현상이 온 걸. 근데 요요 현상이 온 채로 이제 방송에 출연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본 김태우 씨 저렇게 빠졌어. 나 상담도 받고 예약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상담 취소, 계약 취소가 이렇게 하면서 업체에 피해가 갔다는 게 이 업체의 주장입니다. 네. 하면서 이 업체가 1억 3천만 원 못 돌려줬죠? 그것도 돌려줘라. 그리고 또 1년 동안 사후 1년 동안 더 관리한다는 약속 어겼으니 위약금까지 내라. 이렇게 소송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업체 주장에 대해서 김태우 씨 측의 입장은 어때요? 네, 김태우 씨 측은요, 이 계약 내용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격을 침해한다라고 맞섰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광고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스타가 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법 크니까 네. 업체에서 광고 모델을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쓰는 그렇죠. 건데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줬습니까? 네, 일단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요, 김태우 씨로 인해서 광고 효과가 적지 않았고 이 매출 감소로 김태우의 체중 관리 실패 원인을 두기 어렵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속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이 소속사는 김태우가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를 해서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비만 관리 전문 업체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을 했다. 소속사가 다이어트 전문 업체에 6,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 이 김태우 씨에 대해서는요, 이 사법부에서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비만 관리 전문 업체의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사실 다시 살찐 것도 억울한데 이제 돈까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고.
됐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그 손해배상금이 6,500만 원. 왜 6,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됐을까요? 네, 이 손해배상 금액이 궁금하시죠? 아까 1억 3천만 원을 모델료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김태우 씨가 체중 감량에 성공해서 업체가 얻은 이익도 있다라고 보고 50%만 이제 물러줘라. 그래서 그 50%가 6,500만 원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김태우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아니 신곡도 내고 이렇게 몇 개월에 한 번씩 지역 다니면서 콘서트도 하더라고요. 사랑비 정말 김태우 씨는 노래할 때 가장 아름답죠. 그 모습도 좋고 예능도 열심히 하시고 활동 활발히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연예계 논란의 중심 손해 막심 특집 세 번째 스타 누군가요? 자, 세 번째 스타 역시 눈코입 퀴즈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모의 여성분인데요. 아, 진짜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봐서 어렵다. 야, 이렇게 보면 준비한 저도 잘 모를 것 같은 좀 어려운 분입니다. 네. 예쁘다는 거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역시 미인들은 치아가 굉장히 가지런하다.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갔다. 올라갔다 두 개 정도는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힌트 좀 주세요. 자, 힌트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올해 49세고요. 배우입니다. 슬아의 일남 일녀의 자녀를 둔 분인데요. 근데 이렇게 자녀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있고요. 또 놀라운 것은 이분이 두 자녀 모두 가정에서 분만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분만. 가정부만이 정말 집에서 출산을 했다는 거죠.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앞서 눈, 코, 입만 보더라도 이분의 몸매가 저는 알 것 같아요. 굉장히 관리 열심히 하시고 말랐을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요. 이분이 결혼 13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20대 여성분도 부러워할 정도로 몸매가 굉장히 탄탄하고 이쁘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이 필라테스 자격증 때문인데요. 현재 자격증을 따고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을 하고 가정분만 하고 이게 흔치 않은 연예인인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너무 누군지를 어렵죠. 모르겠어요. 제가 연예 봤을 기자인 때는- 저희들은 알겠는데. 알겠어요. 그렇죠. 포인트가 눈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조금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김세아 씨입니다. 김세아 씨.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시겠죠? 네. 두 아이의 엄마인 배우 네. 김세아 씨. 근데 김세아 씨가 어떤 논란에 휩싸인 거예요? 5년 전 2016년 5월이었죠. 당시에 배우 김세아 씨가 한 회계법인의 부회장의 아내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돼요. 소송의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이 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하면서 이 아내가 1억 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내게 됩니다. 이거는 이런 소송은 배우로서 여자로서 굉장히 이미지에 치명타인데. 그렇죠. 글쎄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이게 소송이 성립됐을 텐데요. 일단 이 A 씨 소송을 제기한 이 부회장의 아내분이죠. A 씨의 어떤 변호인이 당시에 이렇게 밝혔어요. 1년 전부터 이 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또 월 500만 원의 어떤 계약을 또 맺었고 그리고 차량을 제공받고 대리기사도 제공받았고 월세 500만 원에 어떤 청담동의 고급 오피스텔도 받았다. 이거에 관련된 금액에 관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렇게 법률 대리인이 밝혔죠. 네, 그러면 그 김세아 씨와 불미스러운 관계라고 추측이 되는 상대방 측은 어떤 대응을 했나요? 네, 당시 회계법인에 따르면요, 2015년 하반기에 김세아 씨에게 석 달 동안 김세아 씨가 석 달 동안 홍보 모델로 활동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 석 달 동안 회사에서 김세아 씨에게 지급한 돈이 500만 원씩 1,500만 원 뿐이었다. 1,500만 원을 지급했을 뿐이다라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 모델이라고 해서 뭐 모델을 사진을 찍고 막 전단지를 나눠주고 이런 활동을 한 게 아니라요. 김세아 씨의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김세아 씨의 지인들에게 회사를 소개하는 업무를 이행을 하고 1,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이 논란에 대해서 김세아 씨는 어떤 입장이었나요? 당시에 또 자신의 신경을 고백했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한 건데 일단 월 500만 원씩 3개월 받은 거 이거 어떤 직원들의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든가 요가 수업이라든가 대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의 명목으로 500만 원 받은 거다. 그리고 맞다 차량 받고 대리기사 서비스 받은 거 맞는데 이것도 업무 3개월 지나고 고스란히 반납을 했다. 그리고 이 500만 원이란 것도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이
회계법인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500만 원의 그 어떤 월세 500만 원의 그 고급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내가 제공받은 게 아니라 어떤 직원 복지를 위한 필라테스 공간이었고, 또 어떤 이 회계법인의 서류들을 보관하는 장소였지 내게 제공된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다시 김세아 씨가 고소를 당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또 어떤 혐의였어요? 이번엔 사문서 위조 혐의였습니다. 김세아 씨가 당시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었는데요. 이유는 A씨 소유의 호텔 멤버십 숙박권을 양도 없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해당 호텔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김세아 씨는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1박을 실제로 보냈었고 다양한 부대 시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이 호텔의 파티룸 등에서 촬영한 사진이요.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 SNS에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입장은 또 뭐였어요? 네, 당시 김세아 씨 이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요. 고용관계인 회사 법인의 부회장이 둘째 아이, 그러니까 김세아 씨의 둘째 아이 생일 파티를 해줘라라는 뭐 호의다, 선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호의를 받아들였을 뿐이고 가족들 그리고 아이 친구들이 다 같이 간 것이다. 뭐 이상한 의도로 간 것이 아니다라고 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얘기 들으면서 뭐 당사자인 김세아 씨 뭐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이 굉장히 그렇죠. 힘들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뭐 김세아 씨 또 그 고소를 한 상대방 A 씨 다 힘들었겠죠. 근데 가족들이 워낙 또 제일 힘듭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1년 뒤에 남편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충을 털어놨는데 끊임없는 어떤 김세아 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가족들의 상처가 크다라고 하면서 소송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고 그 결과를 좀 믿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었죠. 네. 그럼 김세아 씨를 둘러싼 소송의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결과 2017년 11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시 김세아 씨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신경을 그리고 상황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정상 소송과 관련된 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명쾌하게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 아까 언급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김세아 씨 관련해서 또 다른 일이 또 있었다는데요. 네, 김세아 씨의 고통이 끝나지 않은 이유 바로 비밀 유지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비밀 유지 조항? 네, 여기서 이게 뭐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사생활 소송과 관련된 그 판결에는 비밀 유지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밀 유지 조항이라는 것은 소송 기록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그런 조항이라고 네. 합니다. 누설하지 않겠다라는 네. 조항. 네, 김세아 씨가 그 이제 양측 그 처음에 합의를 할 때 이 이후에는 우리 양측 모두 이거를 어떠한 연유로도 발설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건데 한 5년 지나서 2020년 6월에 그동안 왜 이렇게 5년 동안 공백이 있었어요. 이제 예능에서의 질문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부부가 이혼하면서 저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어떤 상간녀 스캔들에 휘말렸다.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 너무 무서워서 나쁜 생각, 극단적 선택이죠. 그런 생각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한 이게 바로 발단 화근이 됐습니다. 네, 이 방송을 접한 부회장의 전 아내인 A 씨 측이 발끈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해서 조종으로 조용하게 마무리를 한 것이다. 김세아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 비밀 유지 조항을 어겼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방송에서 무엇보다 언급했었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또 한 번 충격을 안겼습니다. 김세아 씨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언급을 해서 이 A 씨의 명예도 훼손시켰다라면서 이 형사적인 책임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비밀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 소송, 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소송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이 A 씨가 형사적인 책임도 네. 묻겠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수원지방검찰청이 이거 지금 증거 불충분이다 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 다른 한 부분은 또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었잖아요. 이 민사소송은 진행 중이다라고 2020년 10월에 소속사가 알려왔습니다. 네, 여러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김세아 씨 본인의 속 얘기를 좀 했나요? 뭐라고 하던가요? 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눈을 떠도 너무 힘들고 눈을 감아도 고통스럽고 힘들다. 마치 그냥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생각까지 했었다. 근데 김세아 씨를 다 잡아준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갑자기 엄마 죽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날이 정말 죽고 싶었던 날이었다고 해요. 아이들 재우면서 김세아 씨가 생각하죠.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힘을 내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든 본인이 떳떳하면 이거 흔들리지 마시고 또 설사 잘못이 조금은 있었다 하더라도 아이들 보고 힘을 내셔야죠. 이런 절대적으로 연예인의 극단적인 선택은 정말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연예계 논란의 중심 손해 막심 특집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연예인은 누굽니까? 자, 마지막 스타 눈, 코, 입 퀴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한번 봐주시죠. 씨 모르겠고 이렇게 지금 하나씩 눈, 코, 입 따라보면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네. 멀리서 지켜보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멀리서. 봐도 역시 모르겠고. 지금 화장을 조금 진하게 하셨는데 네. 요 화장을 조금 진하게 하지 않고 눈이 살짝 저거보다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라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 힌트 주셔야 되겠어요. 힌트 좀 드릴까요? 자, 일단 올해 나이 49세고요. 데뷔 34년 차인 배우입니다. 동갑이네, 김세아 씨. 네, 이분 1980년대 후반부터 당시 탑스타인 최시라 씨, 오연수 씨, 김희애 씨 등을 위협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고요. 네. 요거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이분 한 신문 1994년 한 신문에서 이분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X세대 대명사, 올 연예계를 휩쓴 신데렐라. 자, X세대 대명사. 1994년 X세대 네, 대명사. 몇 분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 어떤 네. 배우입니까? 작년이죠. 2020년 한 설문조사에서 누리꾼들이 뽑은 막장 배우 상위권에 매겨지면서 정말 신들린 배우? 듯한 막장 연기를 배우?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복귀작마다 정말 어마어마한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연기력을 토대로 아침 드라마 그리고 액션, 시대물, 사극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아주 많은 스펙트럼의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 최근에 네. 요거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 이제 X세대 이거 바로 무릎치실 것 같은데요. 하나 힌트 드리겠습니다. 진천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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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겠네요. 따라가겠어요. 진천댁. 자, 진천댁 누굴까요? 알죠. 아무나 바로 진천댁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네. 맞아요. 펜트하우스의 제니 엄마. 아하. 맞습니다. 배우 그렇죠. 신은경 씨. 아. 맞습니다. 예. 거의 뭐 제2의 전성기죠. 네. 뭐 정말 그 감초 연기라고 그럴까? 감초 연기인데 주인공 같은 연기. 그렇죠. 그렇죠. 네. 대단하죠. 근데 어떤 논란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신은경 씨가 휩싸인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씀씀이에 관련된 논란이고요. 두 번째는 모성, 이 거짓 모성에 관련된 논란입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씀씀이. 씀씀이라는 게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네. 이거를 뭐 씀씀이가 해프다 이런 기준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인 씀씀이라도 만약 이것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면 좀 공적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지 체납자? 않을까요?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은경 씨 지난 2016년 종합소득세 약 8억 원을 내지 않아서요.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고 2018년도에는요. 밀린 세금을 내지 못해서 결국 일반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또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반 회생이라는 게 이제 담보도 없이 빚이 5억 원이 넘을 경우에만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6년에 종합소득 그러니까 8억을 벌었다는 게 아니고 종합소득세 8억을 안 냈다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빚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네, 제가 당시 이 신은경 씨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분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은경 씨가 빚더미에 오른 이유가 사치 때문이다라고 충격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이 전 매니저분의 폭로에 따르면 신은경 씨가 몇 달에 걸쳐서 옷을 1억 원어치를 구입을 하고 또 2년 동안 2억 원 상당의 해외여행을 갔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의 쇼핑, 옷만 1억 원어치를 샀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정말? 당시 신은경 씨 또 소속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 한 드라마에서 재벌가 며느리 역할을 맡았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들을 입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협찬이 안 되더라.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나고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미리미리 의상 준비해놓고 차질 없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신은경 씨가 백화점에 가서 아주 고급스러운 의상 한 30-40벌을 미리 구매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찌나 비쌌던지 그 30-40벌의 값이 1억 한 1,800만 원이었다 그래요. 아이고 그런데 드라마가 무산되면서 출연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이에 또 신은경 씨가 옷을 입은 거죠. 이거를 돌려주면서 입은 값이 하고 4천만 원을 돌려줬지만 이게 지금 어디 가서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배상을 하려면 1억 1,800만 원을 다 했어야 됐죠. 그리고 저도 당시에 그 매니저분과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 그 4천만 원마저도 전 소속사에서 변제를 한 거였다네요. 그럼 4천만 원 소속사에서 변제했고 나머지 돈은요? 누가 해야 될까요? 이 사건에서 의아하게도 네. 백화점의 직원분이 변제를 했다고 네? 합니다. 매장 그랬- 여직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시 이 신은경 씨는요, 돈을 갚지도 않고 옷도 안 갖다 준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여직원이 이 회사에서 그럼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야, 이거 이거 어떻게든 이걸 돈이든 옷이든 메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추궁을 당하다가 결국 이 직원이 본인의 은행 대출을 받아서 회사의 피해를 보상을 야, 이 하면서 직원 어떻게 해? 너무 억울한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후에 퇴사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진짜 참 너무 억울하고 이건 안타까운 아닌데. 얘기인데 네. 신은경 씨 입장은 어때요? 일단 신은경 씨는요, 촬영용으로 고급 의상을 구입을 하고 어차피 그 드라마 출연 계약 후에 돈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결제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 편성 자체가 아예 불발이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돈을 못 받죠. 그래서 매장에 돈을 갚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해명이 어떻게 되나? 해요? 안 되죠.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직원이 대출 받아서 이거 그러면 진짜... 이 옷값은 그냥 이걸로 끝? 그러면 일단 그렇게 일단락이 됐어요. 그 직원이 다 쓰고 어떡하겠습니까? 맞습니다. 회사도 관두고. 네. 야, 이건 너무 어쨌든 그 옷은 뭐 사치라니 뭐 그렇게 됐어요. 네. 그다음에 해외 여행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2억 원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당시 소속사 대표가 또 굉장히 나름대로 소상하게 그 연도별로 쓴 금액을 밝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 영수증이 있었어요. 근데 제 기억에 따르면요. 2012년 5월에 하와이에서 3천만 원을 사용했다. 그리고 2012년 7월에 싱가포르에서 2,500만 원을 사용했다. 그리고 2013년 3월에요. 런던에서 5,300만 원을 사용했고요. 한 달 뒤인 4월에는 하와이 여행에서 4,500만 원을 사용했고요. 8개월 뒤인 12월에는 하와이에서 1억 원을 사용했다. 아, 논란이 거듭되는데 신은경 씨 측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일단 사실 초반에는 신은경 씨가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칩거에 들어갔고요. 그렇게 2년 동안 두문분철하던 신은경 씨가 전 소속사 대표가 소송을 취하하면서요. 이 활동 제약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에 단막극으로 자연스럽게 복귀를 하게 됐죠. 근데 신은경 씨가 이렇게까지 돈을 쓰고 사채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일단 신은경 씨는 옷은 내가 사치가 아니라 드라마 의상이었다라고 하더라도 2년간 여행에 2억 원을 썼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을 수 있는데 당시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신은경 씨가 16살에 데뷔를 했고 많은 또 배우들이 그렇듯 집안에서 돈 버는 사람 신은경 씨 한 명에서 가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다 부모님께 드렸는데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아니 2011년에는 심지어 촬영장으로 채권자가 찾아오고 이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평생을 빚 갚고 이렇게 살다가 사실 그때 한때 기자들한테 이런 이 큰 이제 논란이 일기 전에 저 이제 50부작 드라마 하나만 찍으면 빚 다 갚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 평생 너무 빚만 갚았는데 이제 거의 빚 다 갚는 게 코앞이니까 나도 조금 이제 즐길래 누릴래 하면서 그렇게 호화 여행들을 자주 다녔나 이런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 본인이 돈을 벌어서 돈 쓰는 거야. 우리가 뭐
뭐 아, 뭐라고 그럼요. 그랬었는데 네네. 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을 한 게 그쵸. 보이니까 네. 이런 부분은 좀 그러네요. 그 백화점 직원 관련 얘기는 뭐 정말 안타깝네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의혹이었고, 자, 두 번째가 논란이 거짓 모성애 논란 네.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신은경 씨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신은경 씨가 2003년에 이제 결혼을 하고요. 이듬해인 2004년에 아들을 출산하면서 엄마가 됩니다. 그런데 결혼 4년 만인 2007년에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고 이때 양육권을 신은경 씨가 가져오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거짓 모성애 이 얘기도 또 좀 이게 뭐지 싶어요. 네, 사실 채무 논란보단 이 부분 때문에 네. 신은경 씨가 활동을 쉬게 되는 기간이 길어졌다라고 네.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신은경 씨가 이혼 후에 처음으로 토크쇼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토크쇼에 출연을 해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굉장히 뭐 아이를 키우면서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굉장히 많은 동정론이 쏟아졌습니다.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었던 건데요. 그런데 사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기가 아이를 데리고 있다라고 정확히 얘기하지는 않았고 아이 때문에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 방송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신은경 씨가 직접 아이를 기르지 않고 시댁에서 시댁의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아이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금 더 논란이 커지게 됐습니다. 근데 신은경 씨가 양육권을 가져갔잖아요. 근데 시대가 아이를 맡긴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신은경 씨가 1차적으로는 인생의 아버지 빚을 갚았고 그다음에는 이혼하면서 또 이 연대보증으로 빚을 떠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안는 대신 양육권을 가져왔어요. 여기까지는 분명히 모성으로 보이는데 신은경 씨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촬영장에 이 또 채권자들이 오면서 촬영이 중단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본인 주변이 너무 좀 시끄럽고 위험하게 느껴져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댁으로 보냈을 뿐이다. 그래도 이혼하고 처음 1년은 내가 데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쉰 적이 없고 그런 위협이 있었으니까 그 안전한 시댁으로 보냈다. 이런 것도 아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바쁘면 이해할 수도 있고 네. 한데 이게 또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게 네. 이 전 시어머니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무슨 소리냐. 지난 8년 동안 아이를 보러 온 게 2번밖에 없다.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재점화됐죠. 네, 그 말에 대해서 신은경 씨는 뭐라고 했어요? 네, 이 논란이 불거지고 며칠 후에 직접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은경 씨가 아니 8년 동안 내가 아이를 2번을 봤으면 어떻게 아이가 엄마라고 나를 알아보겠냐라고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 엄마가 그 집에 2번밖에 안 갔는지 전 시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싶다라고 주장을 했죠. 글쎄요, 전 시어머님 거기 가는 자체가 껄끄러워서 그랬나? 신은경 씨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유로 이혼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시댁 식구 시어머니를 보는 게 좀 불편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혼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다. 아이를 보러 갈 때 데리러 갈 때 남편하고 마주칠 때도 그냥 눈만 마주치고 그냥 눈인사할 정도지 대화를 하지도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은경 씨 입장은 이래요. 일단 남편의 빚을 내가 떠안았으니까 나는 내가 이제 양육권이 4개 있지만 그 부분을 시어머니와 남편이 양육해주고 또 얘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서로가 이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걸로 내 입장을 이해해주는 걸로 생각했다. 이게 신은경 씨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도 신은경 씨가 아이를 자주 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주장을 또 반박한 사람이 또 나타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은경 씨의 아들이 몸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활동 보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활동 보조사로 계신 분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인터뷰를 했을 때 나는 5년 연속 신은경의 아들을 활동 보조사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이 아들을 보러 온 사람은 아들의 친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보러 온 사람이 없다라고 아주 충격적인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것과는 또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은경 씨의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르면은요, 이 자주 안 본 건 맞다.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을 보러 가끔 가기는 했는데 놀아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이 자주 가끔에 대한 이 기준이 서로 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 부분입니다. 네. 예, 이 아이가 지금
18살이라고 들었는데 네네. 그 활동 보조사가 있으면 조금 불편한가 봐요. 어디가 안 좋은 맞습니다. 2012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신은경 씨가 밝힌 건데 아이의 어떤 뇌수종을 고백했어요. 뇌수종 거인증을 앓고 있다. 그래서 활동 보조사가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이러면 이제 양육비 갈등 같은 건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시어머니는 이혼하고 5년 동안 양육비 1,000원도 못 받았다라는 거고 또 신은경 씨는 매달 꼬박꼬박 주진 않았어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그 뒤에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용서를 했든 신은경 씨가 지금 경제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든 사실 이런 연예인의 사생활은 알려지지 않을 때가 좀 잘 해결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신은경 씨는 지금 활발하게 연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전환이 드라마도 어떻습니까?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에서 진전댁 아까 보셨죠? 이런 유행어 아닌 유행어도 낳고요.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연예계 논란의 중심 손해 막심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연예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이 꾸물꾸물하고 아침에 올 때 비 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네. 오늘도 지역에 따라서 비 소식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실 필요 있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